안녕하세요. 6월 24일 미국 증시가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했습니다. 네, 그랬죠. 여기 자료 보니까 중동발 훈풍하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자이신 당신 입장에서 이 시장 움직임의 핵심 그 의미가 뭔지 저희가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그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중동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중재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휴전이 유지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은 이란 안 칠 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좀 힘을 실어줬죠. 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진짜 하루 만에 6% 넘게 확 빠졌어요. 네, 맞아요. WTI가 64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와 이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우려 좀 덜었다 이 이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JP모건 같은 데서는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만 없어져도 유가가 한 60달러 초중반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 급락이 인플레 우려를 낮추면서 국채 금리를 확 끌어내린 거죠. 특히 2년물 금리가 3.82%까지 떨어졌어요. 야. 이게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S&P 500도 1.1% 오르고 나스닥은 1.4% 상승해서 연중 최고치에 다시 가까워졌죠. 유가가 이렇게 안정되니까 또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파월 의장에게 갔는데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여전히 좀 신중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6월하고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에요. 특히 올해 새로 부과된 관세 영향. 이게 잠깐일지 아니면 계속 물가를 올릴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배우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정책 경로가 아직은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한 것 같던데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이 말에 일단 좀 안심한 걸까요? 결국 지금 당장 인하?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같이 발표된 그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있잖아요. 네. 이건 조금 우려스럽게 나왔어요. 93으로 나왔는데 네. 예상치가 99.4였거든요. 그것보다도 낮고 전월보다도 낮아졌어요. 예상보다 꽤 낮네요. 네, 아무래도 관세 인상이나 물가 부담, 또 고용시장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비율이 4년 만에 제일 낮았대요. 코비 심리가 약간 위축될 수 있다는 신호로군요. 이런 게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신중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소비심리 변화가 실제 기업들 실적에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마침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맞아요. 딱 엇갈렸는데 대표적으로 크루즈 회사 카니발. 여기는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고 연간 전망치도 오르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올랐죠. 그만큼 여행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카니발은 좋았군요. 네. 반면에 운송 대기업 페덱스는 좀 달랐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다음 분기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중국발 저가 소품 문제나 관세 영향,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보이는 거죠. 기술주는 어땠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 이쪽은 계속 강한 것 같던데요? 네, 여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2.6% 오르면서 1월 이후 최고치 찍었고요. 인텔, AMD, 브로드컴,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같이 올랐어요. AI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않은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 보니까 지난주 기술주 펀드로 1년 만에 가장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다른 쪽은 좀 달랐겠네요. 예를 들어 휴전 기대감이나 유가 하락 영향을 직접 받는 섹터들이요? 그렇죠. 예상대로 방산주는 휴전 가능성 때문에 좀 내렸고요. 에너지주도 당연히 유가 급락하니까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최근에 그 서비스 공개하고 나서 안전조사 소식 나오고 또 경쟁 심해진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한 2% 넘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좀 빠졌고. 네. 반면에 우버는 애틀랜타 같은 데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더 늘린다. 이 소식에 7% 이상 급등하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종목별로 움직임이 활발했네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중동 긴장 완화. 이게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인플레 우려도 덜어주고 여기에 파월 의장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기업들의 좋은 실적도 좀 힘을 보탰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나온 그 소비자 신뢰지수, 여기서 나타난 어떤 소비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또 연준이 계속 데이터 보겠다고 하는 점, 그리고 당장 7월부터 관세 인상 같은 변수들, 이런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건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연준 위원이라면 앞으로 나올 그 6월,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